해저문 소양강에 황혼이 지며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이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방송을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알바하고 낮에는 강의하고 도저히 영상을 제가 찍어서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안 돼서 잠시 유튜브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조금씩이라도 연결을 해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춘천에 있는 소양강댐에 한국수자원공사 물문화관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지금 아침부터 지금 이렇게 달려가고 있거든요. 날씨가 엄청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정말 촌스러운 나영이가 막 그냥 호랑이 무늬도 막 입고 다니고 그때 막 밍크 털 막 이런 거 막 사 입고 막 그랬다가 한동안 촌스럽고 이랬다가 추워서 밍크 조끼를 입고 지금 가고 있는데 제가 봐도 조금 촌스러운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어느 분이 유튜브 금방 시작했을 때 저보고 복부인이라고 그랬던 생각이 나거든요. 북한에서 고위급 되는 그런 북한을 대표하는 여자들이 입을 수 있는 모피를 탈북한 나영이가 이렇게 패션이 됐다는 게 현송월이나 설주한테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해솟는 소양강의 아침입니다. 이 댐 물 위에 물 한 개 보세요. 와, 직접 보면은 장관이 죽입니다. 겨울인데도 이렇게 멋있는데 봄에는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래서 춘천에 사시는 분들이 여름철에 이제 방류를 할 때 물폭포가 쏟아지는 장관이 아주 볼만하다잖아요. 그때는 댐 폭포에 물이 쏟아져 내리면서 물고기들이 막 그냥 튀어나오고 아주 난리래요. 오늘 제가 일하게 된 소양강 댐에 있는 물문화관인데 제가 오늘 여기서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요. 안내 데스크에 앉아서 오시는 손님들 응대를 해줄 겁니다. 1층이에요. 여기 안내 데스크 옆에 있는데 댐에 대해서 쭉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끔 적어놨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댐들 이렇게 3개가 있네요. 어웬 폭포댐, 샨샤댐. 세계적으로 이 소양강 댐이 5번째로 조수 용량이 큰 댐이래요. 소양강 댐이 얼마나 크냐? 이 댐을 건설하는데 흙과 자갈이 양은 1톤트로 2천만 대 들어갔대요.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 2천만 명이 1년 동안 쓸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조수 용량을 가졌는데 29억 톤의 물을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댐에 대해서 알고 있죠? 북한에서는 댐이라고 말을 안 합니다. 그냥 발전소 언제 공사를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이 댐이라는 게 북한에서는 언제가 되는 거죠. 물을 가두어서 그러니까 물이 낙차하는 힘을 이용해서 타빈을 돌려서 전기를 일으키는 수력 발전소에 건설하는 언제를 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오니까 이 댐이라고 하는데 사용 목적에 따라서는 한 가지 용도를 갖는 단일 목적 댐과 2 이상의 목적을 갖는 다목적 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이다 하면은 소양강, 호반의 도시. 그래서 소양강이 우리 국민들한테는 소양강 처녀라는 노래로 널리 알려진 곳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번에 물문화관에서 이렇게 알바를 하면서 소양강 댐에 또 다른 우리 국민이 기억해야 될 그런 아픈 이야기가 있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소양강 댐을 건설을 하기 시작하면서 강원도 세계군에 걸쳐 있는 38개일이 수천 세대가 이제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는 거죠. 수몰 지역 사람들이 그 아픔,
그동안 태를 묻고 자라왔던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이제 정착을 해야 되는 수천 세대가 이렇게 발생하면서, 그때 지금 우리나라 상황 같으면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나라가 정말 얼마나 복잡하고 시끄러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향이라는 것은 고향이 없어져서 못 가는 사람, 저처럼 갈 수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이 더 애틋하고 더 아픈 추억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도 저는 이 댐에 와서 일을 하면서 어느 나라나 댐이라는 것은 이렇게 강은 국경을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댐이라는 것도 댐의 그 정보도 나라마다 이렇게 다 공유를 하고, 야 우리가 이번에 여기서 물을 방류할 거니까 너네도 어떻게 해라, 이게 정보가 다 전달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글로벌한 이 시대에는 그게 당연한 국가적인 관계 차원이라든가 안전, 안보 차원에서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큰 강을 보면은 그 강의 시작부터 쭉 바다로 내려가는 그 기간에 나라도 그렇고 그 나라 안에서도 그렇고 내려가면서 댐들이 쭉쭉쭉쭉 놓여 있는 거죠. 우리 국민들 속에 널리 알려진 북한에도 이제 그 댐들 있잖아요. 환강댐, 금강산 댐 있죠. 환강댐은 북한강 그 입구에 이제 자리 잡은 댐인데, 해마다 이제 장마철이 되면은 통보 없이 방류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한테 이제 널리 알려진 댐이기도 하지요. 2009년도와 2015년도에 북한이 이제 알리지도 않고 무단 방류를 하면서 우리 국민이 인명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봤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금강산 댐은 제가 북한에서 학교를 다닐 때 1986년도에 건설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남포관문, 서해 관문을 건설을 했던 인민군대가 15만 명이 그때 동원이 되면서 금강산 임남리에 금강산 댐을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시작부터 이제 물 조수량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당연히 우리나라 국가 안보 상황에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댐이었던 거죠. 만약 금강산 댐이 방류가 된다면 서울과 경기권이 완전 물바다가 되는, 최대 조수량이 26억 톤이나 되는 그런 큰 댐을 건설하게 되니까, 당시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제 범국민적 그 모금운동이 일어나면서 평화의 댐이라는 거를 그 금남댐 밑에 그 받을 수 있는, 방어를 할 수 있는 화천댐, 평화의 댐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북한이 이제 86년도에 그 임남댐을, 금강산 댐을 건설하기 시작했다면, 우리나라는 89년도에 북한이 26억 톤의 물을 가둘 수 있는 조수지를 만드니까 우리는 그보다 더 커야 됐기 때문에 26억 3천 톤을 가둘 수 있는 그런 댐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북한보다 댐의 높이도 이제 좀 더 높게 123m로 중축을 하면서, 화천댐은 일명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만든 댐이다. 그래서 평화의 댐으로 지금도 불리고 있고, 지금은 평화를 상징하는 안보 관광지로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런 댐이기도 합니다. 정말 아침에는 물안개가 피어올라서 장관을 이루더니 지금은 고요합니다. 배도 안 다니고 겨울이니까 조용한데 해가 서서히 지려고 합니다. 해저문 소양강에 황혼이 지면 외로운 갈대밭에 슬피 우는 두견새야. 사실 소양강 처녀는 님을 그리는 소양강 처녀의 정말 애달픈 마음을 노래한
그런 국민의 창곡이지만 제가 이번에 물 홍보관에 와서 느꼈던 것은 한 처녀의 님을 그리는 그 마음뿐만 아니라 정말 이 지역에서 살았던 수많은 수몰된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그 많은 우리 국민들이 아픈 마음을 소양강 처녀나 두견새에 비유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나영이는 요번에 3일간 물문화관에서 알바를 하면서 댐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가마다 댐이 그 나라 경제 먹고 사는 문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죽고 사는 안보 상황에도 중대한 영향을 주는 이런 정말 나라의 소중한 자원이고 우리가 정말 잘 관리하고 지켜야 되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절실히 알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큰 댐을 이제 폭발을 하면서 3억 명이 먹을 수 있는 물과 식량에 영향을 준다고 그때 뉴스가 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됐던 그런 기회였던 것 같고 댐과 함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물이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남북관계가 너무나도 얼어붙어서 어디로부터 어떻게 하나씩 풀어나가야 할지 정말 너무너무 많은 문제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2025년에는 남북이 관계가 회복이 돼서 강, 하천, 댐 이런 모든 것까지도 함께 공유를 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남북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국가 안보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맺으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